하는지 아세요?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면 주가가 다시 폭등하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요. 마치 바이오에서 제가 뇌질환 쪽이 이제 아마 메인일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술력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자, 이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도체. 이쪽에서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잘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를 선별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놓으면 단언컨대 올해 7월까지, 올해 7월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올해 4월, 5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도주 잡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런 섹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1차 상승을 했잖아요. 그냥 심리로. 그냥 메타버스나 뭐 블록체인, NFT 뭐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이제 달라요. 이제부터 2차 상승과 3차 상승은요.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얼마나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미래.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이 게임이거든요. 그럼 왜 이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 관련주 안 먹혀. 실적 안 먹혀. 유동성 없어. 그럼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를 자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없으면 뭔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 유동 자금이 많으니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는데 1경이 몰렸다면서요. 1000조 넘어서 1경. 유동 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멘텀만 딱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확 몰려버리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죠. 이 게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번에 교육은 제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거래량하고 차트 하려고 그러다가 차라리 이 종목을 발굴해서 이 종목을 거래량하고 이렇게 차트에 대비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면 훨씬 더 오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왜 발굴했고 왜 이게 세스와 관련해서 이쪽 섹터에서 이 관련해서 이 종목을 내가 발굴했고 이 종목 현재 거래량이나 차트가 어떻고 어떤 패턴으로 갈 때 이게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도 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러고 나서 가격을 보니까 48만 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힘들었거든요. 분석할 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지수 선물하고 파생하시는 분들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번엔 꼭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선건설 이런 거 못 가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조선은 좀 길게 보면 갈 수 있죠. 길게 보면. 제가 조선은 정말 길게 보면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당장은 안 돼요. 너무 세요. 이 섹터가. 그리고요, 앞으로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이런 것들요, 제 장담하는데요,
다 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 1차 상승은 다 갔죠. 2차 상승은 메타버스 종목이 가는데 왜 이 종목은 가고 이 종목은 안 갑니까? 아까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뇌질환 관련주 중에 ABL 바이오가 있고요. 셀리버리가 있습니다. 근데 두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한 종목은 ABL 바이오는요. 이렇고요. 셀트리는 어떤가 아세요? 셀트리 아니고 셀리버리 어떤지 아세요? 둘 다 뇌질환 관련돼. 이래요.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이번에 CS 관련주 중에 아마 대박이 나오더라도 아마 1차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2차 상승, 3차 상승은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미래의 수익이 얼마나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종목의 차별화가 극심해질 겁니다. 못 가는 건 진짜 못 가버리는 거고요. 가는 건 정말 잘 가는 거. 아마 앞으로 수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수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고. 반도체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요. 너무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주가 잘 갔다, 건설주가 잘 갔다, 지금 그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왜, 제가 이번에 CES를 보면서 제가 옛날 그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NFT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안 믿었거든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하고 로봇어바이즈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이번에 제가 딱 보면서 CES를 딱 분석하면서 느낀 건요. 아니에요. 이게 NFT하고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가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번에 CES가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박이라고 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높이 있어도 이게 해당되는 거면 사야 돼요. 손절 정해놓고. 그거는 제가 거래량이나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닫으면 안 돼요. 이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정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 이거 말고도요. 저는 이번에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NFT를 통해서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삼성이나 뭐 이렇게 글로벌 그 IT 업체들이 생각하고 구현하는 방식은 생각도 못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로봇이 산업 현장이나 공장에서 쓰는 로봇의 세상 끝났어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일본이 최고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그 세계는 끝났어요. 그 시점 그런 형태의 로봇은 끝났어요. 이제는. 즉 뭐냐면 예, AI 비서가 컨트롤하는 로봇. 이 로봇은 내 생활에서 스마트폰 같은 존재. AI 비서도 그렇고. 즉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오기 전에 내가 스마트폰을 항상 끼고 산다라는 거 생각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와,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잘 찾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종목들 다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내일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교육을 해서 종목 얘기하고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안 되면 무료로 제가 5주를 더 주잖아요. 5주 방송 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제가 이벤트 가격에 기존에 있는 뭐 2개월짜리 이걸 다 지금 안 받아요. 그냥 교육만 받아요. 2개월짜리 방송, 뭐 2개월 하신 분들은 당연히 교육을 못 듣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엔 들어야 돼요. 그냥 어설픈 차트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하겠죠. 근데 종목을 발굴했던 이걸 가지고 차트 교육을 하고 거래량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 진짜 들어야 돼요. 이 가격에. 그리고 그 내용을 USB에 제가 담아 드리기 때문에요. 이거 담아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자녀한테만 보내주세요. 친척들한테 보내지 말고 그러면 시세 왜곡 나서 안 돼요. 그냥 아들, 딸까지만 보내주세요. 동네 방네 다 소문내면 이게 또 주가가 못 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USB에 담아 드릴 테니까 강의했던 내용을 내일 강의했던 내용을 그리고 정말 그 강의가 좋고 그 강의를 해갖고 수익이 잘 났다 싶으면 다음번에 5만원 제 강의를 연장할 때 5만원 할인 쿠폰도 드릴 때 제 강의가 만약에 보람이 없다 도움이 안 됐다 싶으면 이거 찢어버리세요. 근데 아까 가입 교육도 안 받았던데 교육 받았다고 저렇게 더티한 방법 쓰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분 제가 저거 가입 내역을 만약에 해서 거짓말 해갖고 정말 흑색선전했다 이러면 제가 조치를 할 겁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저는 진짜로 세상이 혼탁해지고 저렇게 네거티브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정치에도 네거티브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왜 네거티브를 해요? 왜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자꾸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남한테 자꾸 그렇게 되면요. 그 죄가 다 그 본인들이 자식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옛말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자식 눈에는 피눈물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 자식 없는데요. 본인들한테 피눈물 나겠죠. 제발 나쁜 짓을 하지 맙시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짓을 자꾸 하고 그래요? 거짓하고 왜 페이크 뉴스를 자꾸 보내고 그러세요? 저희 회원님들은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식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지수 조정받으면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CES 관련 종목을 다 관련주로 다 채울 거예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려고 포트폴리오 다 비워놨어요. 지금 시장도 조정 나올 것 같고 2800선까지 그리고 그게 더해서 조정받으면 CES 관련주로 다 제가 채우려고 지금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포트폴리오 같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입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꼭 들어보세요. 이 정도의 내용은 들어봐야 돼요. 이번에 CES가 뭘 얘기하고 그게 어떤 종목이 있고 이런 건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분석이 안 돼요. 뭐 3%나 다른 쪽을 얘기를 해봐야 종목을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진짜 거짓말 시키고 꼭 들어야 돼요. 이번엔 정말로. 이 정도 가격이면 해야 돼요. 내일 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내일 제가 오후 1시에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 전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 내일 했던 걸 USB에 담아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 하시면 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음 주도주.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고 비중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CS 중요하다니까요. 제 촉으로는 이거 올해 7월까지 주도주예요. 좀 죄송한데 조선주는 한 2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는 아예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전통주 쉽지 않아요. 이 장은 전통주 가는 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주도주 바뀔 거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 섹터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 어려운 거는 아마 NFT,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중에요. 이제 가는 종목만 갈 거예요. 안 되는 종목 안 될걸요 아마. 게임주도 마찬가지일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1차 상승은 심리로 가는 거였다면 2차 상승과 3차 상승은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미래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이거를 아마 시장에서 판단할 거예요. 근데 제가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보면서 아유 저게 되겠어? 솔직히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된다 이거. 대박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20대 30대한테 먹힌다 그러죠. 택도 저는 40대 50대한테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50대 초반이거든요.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밑에 있는 세대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딱 둘 다 경험했던 세대예요. 여기 대박 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세대. 20대 30대는요. 그냥 부수적인 아마 매출을 기대하는 세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아직까지는 경제 기반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30대만 원하는 메타버스나 NFT나 블록체인은 뭐 그렇게 시장이 많이 갔지라고 저는 의문했거든요. 에이, 이거 그냥 뻥이야, 뻥카야. 시장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걸 땡기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CES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아니다. 왜 그동안 왜 이쪽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 얘네들이 CES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40대 50대에서 대박나는 아이템인 거죠.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건 놀라워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고요. 너무 참 신기한 일도 많다.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것가 있는가 하면, 와, 이것도 너무, 이게 코로나 시대에 재택 근무의 이제 또 다른 형태거든요. 새로운 변형인데, 너무, 왜냐면 제가 만약에, 내가 한국 지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서울에 있는 지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 LA 이 지사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출장 간다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기업 입장이 되게 좋죠. 헛짓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헛짓 안 하니까 코스트가 줄어들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사에서, 그러니까 LA에 있는 지사에 아까 이거와 똑같은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로봇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매개체가 있는 AI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내가 얘기하는 지금 이게 왜냐면 메타버스 내에 있는 인공지능이니까요. 메타버스에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니까요.
매개체가 로봇이고. 근데 얘는 LA 지사에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에는요, 이 로봇의 두뇌에서는 한국 지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그 이게 각각 아이디라고 얘기하죠. 서버에 있는 아이디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 지사에 있는 A 직원이 LA 지사를 가서 막 A하고 B 직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 직원하고 2번 직원하고 3번 직원이 LA에 있는 지사로 가서 업무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직원 3명이 LA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구현이 되면 어떤 세상인가 하면 이 직원 3명의 아이디를 이 LA 지사에 있는 로봇에 입력을 시켜요. 서버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메타버스의 개체 AI를 통해서 그러면 이 로봇이 LA 지사에 있는 로봇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LA 지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있는 LA 지사하고 똑같은 LA 지사의 가상의 LA 지사에 만들어요. 메타버스라는 거. 그래서 이 1, 2, 3의 아이디를 로봇에 여기에 이렇게 가동을 시키면 이 로봇이 LA 지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출장비, 절감하죠? 그 다음에 효율적이죠? 3명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AI가 진행하니까 실수가 없죠. 시간도 빠르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메타버스에서 10대, 20대들이 그냥 핸드폰 사고받고 뭐 어떤 땅 사고받고 뭐 명품 사고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메타버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컨셉이고 지금의 메타버스는요. 완전 현실 세계에서 다 접목이 되는 거죠. 대박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20대, 30대가 쓰겠어요? 아니죠. 40대, 50대가 쓰죠. 아, 힘들어 죽겠는데 체력적으로 왜 출장을 가? 옛날 많이 가봤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그러니까 이거를 알 때랑 모를 때랑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아유, 택도 없어요. 저는요, 메타버스나 NFT 블록체인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저 욕했던 사람이에요. 저 20, 30대의 전유물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소외받았던 세대들이 자기만의 세상을 찾았던 거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노는 걸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CES에서 딱 구현되는 거 보고 아 이거 아니다. 한참 착각했다 우리가. 그리고요.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보안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으로 뚫리고 이런 게 안 돼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메타버스 세상에서 다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뭔지 아세요?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걱정되는 게 있죠.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은 NFT가 이제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가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 세상이 이 처음에는 현실 세상의 어떤 보완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걸 넘어서는 세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에이, 뭐가 되겠냐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회사 CEO가 고용을 하겠어요? 대규모 실업이 나오는. 그러면 어차피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투자도 이런 지식을 먼저 분석하고 선점한 자와 나중에 분석하고 뒷차 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보의 그런 비대칭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빈익빈 부익비가 되지만 정보에서도 빈익빈 부익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거 내일 이거 공부해야 돼요. 진짜 내일 공부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내일 제가 시간대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잡았는데요. 내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안 되면 제가 라이브 방송 시간대 또 잡아서 또 할 거예요. 이거 3시간짜리가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한 5일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재밌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6주잖아요. 6주? 그러니까 하루하고 5주잖아요. 5주 정도 하는데 5주 동안 이번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해볼 거예요, 제가. 자신 있으면 오세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듣고 종목만 듣고 가세요. 종목만 듣고. 근데 저는 설명을 남다르게 좀 쉽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 이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아마 이게 굉장히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듣는다면 자식들한테라도 꼭 들려주세요. 나중에 USB 드릴 테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변한단다. 이렇게 꼭 자식한테 USB를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ARS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CS 재밌어요. 예,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그 강의 들으면 재밌지 않나요? 지금 잠깐 들었잖아요. 잠깐 들었는데도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제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지금. 48만 원 내고 이런 종목도 좀 사서 수익 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일단 메타버스나 앞으로 어떻게 이번에 CES가 제시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도 그것만 해도 돈이죠. 앞으로 그 종목만 계속 보면 되는데. 그렇죠? 됐나요? 예. 오케이. 제가 잠시 좀 쉴게요. 제가 오늘 11시 그
정도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쉬지 않고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와우넷에서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육을 배우면 적어도 내 종목을 팔아야 될지 아닐지는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이런 거래량에 이런 차트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녹화 방송 오늘부터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죠. 내일 제가 녹화한다니까요. 내일 교육한다니까. 오늘 교육 안 하는 게 아니고. 교육 녹화 방송은 내일부터 한다니까요. 오늘은 교육은 내일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선별된 종목 나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S 관련해서 10종목에서 15종목 선별해 드리고, 10종목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할 종목은 한 10종목 정도 편입할 생각입니다. 네.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은 내일 하루 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5주 동안을 무료로 이제, 제 라이브 방송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교육은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5주 동안 제 라이브 방송을 무료로 듣게 해준다고요. 제 라이브 방송 들어야죠. 이렇게 이제 제가 편입을 하죠. 그러니까 내일 교육을 들으면 내일도 듣고 5주 동안 라이브 방송 무료로 더 듣고 총 5주 플러스 할일 1일 더 정도 되죠. 예. 보통 77만 원. 4주에. 라이브 방송을 녹화된 걸 볼 수 있다니까요. 2주 동안 녹화된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 교육했던 녹화했던 것들을 USB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준다니까요. 이거 안 받아도 내일 교육을 2주 동안 다시 보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예. 라이브 방송 시간대는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 40분인가? 예. 11시 40분까지, 그러니까, 오전 8시 50분에서 11시까지 하고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비중이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손절 가격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 방송 계속 하고 있으면 시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요. 제가 나중에 반도체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반도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에요. 반도체 공정을 보면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이거 또 하기는 너무 힘든데 이거 반도체 그러니까 공정이 있어요. 공정이 또 그 공정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CES와 관련된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라 또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요. 로봇용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AI용 반도체가 있고 다 다르다니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이번 교육비는 48만 원이죠. 그리고 USB 주고 그 다음에 5만 원 할인 쿠폰 주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개월에 이거 5주잖아요. 이번에 5주 동안 진행되죠. 교육은. 근데 평소에는 1개월에 77만 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벤트 가격이 적용될 때는 55만 원 하고. 이것도 4주밖에 안 된다고요. 예. 보유 종목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담담해라님이 지금 가입하신 방 있죠? 그 가입하신 방에서 보유 종목 혹시 질문하면 답변해 줍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담담해라님이 지금 가입하신 그 방에 보유 종목을 질문하면 답변해 줍니까? 답변해 준다고요? 그거는요, 와우넷 규정상 위반이에요. 이 금지된 거예요. 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기 상담을 안 해주겠지만 제가 뭐 많이 보유한 종목 상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 차트와 근데 제가 딴 거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제가 상담하지도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거래량하고 차트를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하면 제가 이게 되게 심플한 차트와 심플한 거래량을 교육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와 거래량 교육을 하면 요거를 제가 한 3시간 정도 나중에 하잖아요. 뭐 3시간 한 2시간짜리 정도 교육을 하잖아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이 배운 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종목들을 쭉 다 계속 보여줘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다가 제 차트에 대입해서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러면 탈락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개별적으로 종목 상담해 주는 건 금지예요. 금지 안 돼요. 그거는 와우넷 규정상 위반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1일 플러스 5주 라이브 방송 무료 수강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44만 원 플러스 USB 교육 내용은 USB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할인 쿠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됐죠? 오케이. 요걸 아마 물어보시는 모양인데 이 다 설명드렸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요. 아유 PCB도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PCB가요. 이게 자율주행용 PCB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PCB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 못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럼 다 공개가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PCB가 이제 자율주행용 PCB는요.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도로 같은 데 보면 이게 도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어요. 그 전자파를 일단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율주행 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가전이나 뭐 이런 데 스마트폰이나 들어가는 가전은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PCB가 문제가 돼서 고장이 나면 이거는 사람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차에서 들어가는 PCB는요, 이게, 그러니까 전자파 차단이 안 돼서 만약에 PCB 때문에 고장이 나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달라요, PCB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그러니까 5G나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들어가는 PCB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PCB도요, 이 섹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자율주행이나 로봇 섹터가 잘 간다 그러면 자율주행하고 로봇 섹터에 맞는 PCB를 제작하는 기업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해갖고 MLCC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LCC도. MLCC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자율주행차 잘 가고 뭐 5G 가면 MLCC가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기 잘 갈 것이다. 가나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꾸 변화되면서 공부를 할 때 그에 맞춰서 가야 돼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맞춰서 가야 돼요. 안 맞추고 가면 이게 똑같은 반도체라고 반도체 사면 이게 탈락돼 버리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러니까 또 예. 또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CES에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NFT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구현시키는가도 들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시킬 때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것도 들어볼 만하잖아요. 한 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하반기에 주도주라 그러면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에, 죄송한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전 주식 비중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1월 13일 날 2월 달 지수 2600선 조정 예상하고 토엑스 비중을 인버스 토엑스 샀다니까요, 저희가. 26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샀다고요. 어제 문자 보낸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 비중 20%밖에 안 되고 인버스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다 해놨다고요, 지금. 이게 떨어질 줄 알고, 시장이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는 새롭게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막 물려있는 상태에서 만약 내일 CES에서 열 종목 얘기한다 그러면 전 사기꾼이죠. 아니, 뭐 주식 비중이 한 80%가 물려있는데 내가 이 CES 공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담겠다라고 하면 전 사기꾼이죠,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희는 2월 달 지수가 2600선 조정 예상하고 주식 비중 20%를 줄여놓고 인버스를 어제 샀다고요. 요 지금 문자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600선까지 안 떨어질 것 같고, 어, 2600선까지 안 떨어질 것 같고, 죄송한데,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블랙로즈 학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2000 많이 떨어져 봐야 2800선 초반에서 2700선 후반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24일 전에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를 해서 그 종목들이 지수가 떨어지고 이제 저점 찍으면 그 종목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80%의 주식이 물려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저는 사기꾼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시장이 떨어질 줄 알고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요. 지금 주식 비중이 20%대밖에 20%나 30% 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저희 다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인버스 2X 좀 더 추가 매수하고 주식 비중을 더 줄이려고 했고, 완전 주식 비중, 현금 비중 100%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떨어져요. 전 다음 주에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근데 오늘부터 떨어지네요. 어쨌든 저희는 어제 13일 날 다 줄여놨어요. 인버스까지 다. 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제부터 종목 찾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회원들이 다 물려있는데, 막 80%, 70% 물려있는데, 제가 교육을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전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뭐, 아까 이상하게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교육받았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혜택이면 한 번은 들어볼 만해요. 48만원. 그리고 이번에는 CS 관련 종목을 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7월까지 주도주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됐나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아마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제가 출연하는 목요일 날 장중박,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당분간 시장 종목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출연하는 그 방송 있죠? 뭐 끝장 전략인가? 거기에서 이제 저 종목 얘기 안 해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 싫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종목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절대 안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만 하기로 제가 제작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종 얘기는 하더라도 종목 얘기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예, 앞으로 방송에서 업종 얘기도 그냥 바닥에서는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그때 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기존 회원님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주식이 다 지금 줄여져 있다고요, 지금. 저희 주식 비중이 20%에서 30% 초반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버스를 저희가 샀어요, 지금. 1월 13일 날. 어제 샀다고요. 그리고 2월달 지수가 2600선까지 조정 예상하고 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800선 초반에서 2700선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조정.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종목을 다시 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채워넣자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이번에 저희가 사면 CS 관련 종목을 살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기존 회원님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예. 그냥 저희가 포트폴리오만, 주식 비중만 다 비워놨어요, 주식 비중. 예. 그리고 인버스 사놓고. 근데 인버스 샀는데 오늘 인버스 3% 수익 났잖아요. 어제 샀는데 수익이 났어요. 어제 높은 가격에 샀다가 인버스. 그러니까 지수 올라갈 때 주식 털고 인버스 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3% 갔으니까 한 5% 수익 났겠네, 인버스가. 예. 그러니까 선물하신 분은 선물 매도 쳤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버스 매수할 때는 파생하신 분은 선물 매도를 치겠죠. 선물 매도를 쳤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 무조건 가입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잡아드니까.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 무조건 1순위 파생하신 분 가입. 2순위 이번에 CES 관련해서 종목
주도주 찾으려는 사람, 3순위 교육 좀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 특히 거래량하고 차트 좀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을 가입하시면 돼요. 됐죠? 네. 또 질문. 시황 얘기는 다 아침에 했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48만 얼마 안 되잖아요. 속는 셈 치고.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게 컨설팅 안 합니다. 네. 믿으세요. 네. 믿고 해보세요. 그냥 48만 버린다 생각하고. 파생하죠? 파생이 메인이죠. 저희가 어제 인버스 살 때 파생하신 분들은 선물 매도 쳤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요.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11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꺼내는 분이 계신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공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빨고,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질문해 보세요. 예. 어차피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시키고, 이번에 CES를 보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USB에 담아 드릴 테니까 꼭 자제분들한테 좀 주세요. 전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메타버스나 NFT나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제가 일단 이게 약간의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현실 세계에서 적용이 되는가를 좀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종목에 대입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아마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이런 쪽이 저처럼 똑같이 나 20대, 30대들의 그런 전유물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건 진짜 전부 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 예, 예,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이게 40대, 50대 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번에. CS 듣고. 그리고요,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세상이 오면요, 이제 나중엔 되게 심각해질 겁니다. 예, 실업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대세였다면, 이게 이제 로봇에 대한 자동화 이런 게 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가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이죠. 근데 이번에 CES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로봇 자동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인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실업률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꾸 이게 미국 시장을 보면 첨단 기업들만 상승하고 나머지 전통 기업들이 못 따라가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왜냐하면 첨단 기업들은 계속 이런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20대, 30대들만 좋아하는 걸 만들겠어요? 자기도 굶어 죽는데. 지금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지.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현실 세계에 접목시킨 거예요. 4, 50, 60대 입에 맞추게.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기업을 주식을 분석하는데 PBR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들이 과연 그 밸류의 측정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투자도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돼요. 제가 이번에 CS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 생각을. 근데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왜 조선은 좀 모르겠지만 왜 건설이 안 될까? 이번에요. CES에서 정의선 부회장이요. 자동차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로봇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그 CEO가 세계 가전 박람회에 자동차를 안 갖고 가고 로봇을 데리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엔 뭐지? 그랬어요. 근데요. 그 처음에 이번 주 몰랐죠. 이번 주 공부를 막 하면서 제가 알았어. 아, 저런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해. 정의선 부회장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제는요, 개별주 잡주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NFT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개별주 잡주처럼 10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굳이 개별주 잡주를 하겠어요? 특히나 재무도 안 좋은. 당연히 안 하죠. 바본가요?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제가 목이 오늘 지금 5분도 안 쉬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 교육 듣고 교육한 내용을 제가 USB에 딱 담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교육한 내용들 C에서 분석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USB에 딱 담아 드릴 테니까 친척들한테 주지 말고 왜냐면 시세 왜곡 나와서 안 되니까 그냥 요거를 자식들한테 주세요. 이거 자식들한테 복사해서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봐라. 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뭐 이걸 한번 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꼭 주세요. 그러면 아마 자식들이 들어보고 이 48만 원의 가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냥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냥 주세요. 여러분들 듣고 자식들한테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리는지는 적어도 자식들한테 한번 소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오케이? 예. 됐죠? 아. 자, 오늘 점심시간이요. 11시 40분인데 지금 11시 34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 원래 쉬고 하면 지금 점심시간이 될 텐데 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쉬었으니까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제가 강추할게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꼭 이거 꼭 여러분들 꼭 듣고 이거 USB 제가 강의했던 거 이렇게 USB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자식들 꼭 주세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그러면 아마 자식들한테 많이 칭찬 들을 겁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저는 오후 1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예. 제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되니까요. 그 녹화는 일단 하고 갈게요. 예. 자, 이제 오늘 수급을 좀 볼게요. 이제 제가 그 그림으로는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렸기 때문에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수급이 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와, 살벌하죠.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이렇고요. 그 외국인들이 코스하고 그래서하고 다 팔고 있습니다. 뭐 기관들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의미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살벌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제 저희는 그 인버스를 좀 해놔서 좀 여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오후에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 제가 오늘 좀 이제 이게 주몽하고 일봉인데요. 제가 이제 내일 교육할 내용들도 여기 포함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단, 뭐 일봉 됐고요. 뭐 이렇게 보고 월봉을 봅시다. 예, 일단은, 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 가능한 이게 가능한 어, 제 기준에서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에, 월봉이 이게 지금 월봉 이평선 밑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월봉상으로 거래를 딱 봤어요. 이렇게 월봉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었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떨어질 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아, 이거 내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오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일단 이평선이, 월봉 이평선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가능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몇 번씩 테스트 해보잖아요. 근데 월봉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하다 보면 확실히 그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탄력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게. 이건 뭐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현재 주도주의 입장에서 보면 주도주가 월봉이 밑에서 노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이평선이.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죠? 월봉이 밑에서 논다는 거는. 그러니까 월봉이 밑에서 논다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제가 왜 어제 저희가 인버스를 쳤는가 하면 인버스를 치고 주식 비중을 다 줄였는가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네이버가 어, 이게 예전엔 잘 견디던 네이버가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교육할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몰래 종목도 얘기하지만 얘가 월봉 이평선 밑에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4개월째 이 이평선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잘 갈 때 안 보세요. 트렌드는. 잘 갈 때는 얘가 한 달 정도에 내려와도 그냥 바로 땡겨 보여요. 다음 달에. 근데 이렇게 4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이 이평선을 못하고 올라가면요. 이건 급락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급락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급락을 하는가 하면 가능한 한 월봉에서 양봉이 터졌죠. 이 양봉의 시작점 근처까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떨어지면 이건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추세는 안 무너졌는데 지금 월봉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28만 원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근데 보세요. 생각 외로 지금 잘 견디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걸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월봉이.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포스코 뭐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포스코도 올라오고 철강수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건 올라오는 게 아니죠.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다가 이평선을 맞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 거래까지 많이 터지면 좋은데 거래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와 올라오지 않는 거에 대한 명확한 비교는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건 올라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를 볼게요.
얘가 올라와 있죠.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잘 견디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CES에서 나오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구현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지금 CES에서 나오는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메타버스나 NFT나 아니면 로봇 아니면 자율주행 모든 것들 중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종목들은 단 한 종목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나마 시장이 이번에 떨어져도 한 2700선 후반, 뭐 2800선 초반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주식 차트도 보면 인텔을 제외하고는요. 이번에 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어, 뭐 넷플릭스 벌써 몇 주 전부터 밑을 타고 내려오죠. 그리고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제 떨어져서 아슬아슬하고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그러니까 위에서 놀던 종목이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시장을 바치고 있던 종목이라고 얘기했던 그 굉장히 센 종목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뭐 이것 갖고 이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보세요. LG전자재가 어제 올라왔는데 그나마 좀 견뎌요. 왜 견디겠습니까? 얘가 어제 뉴스 나왔죠? BMW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납품한다고. 그러니까 LG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자율주행차 LG 마그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첨단 혁신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하지만 자 카카오 보세요. 시가총액 47조짜리인데 이렇게 무너져요. 자 LG화학 보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막 이렇게 LG화학이 엄청나게 올라오길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죠. 이거 고점에 아직 못 올라왔다.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맞아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에스다에 보세요. 예전에 잘 올라갈 때랑 다르게 월봉이 자 이평선 다 밑에 내려오고 있죠. 예전에 잘 갈 때는요.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보세요. 월봉의 이평선 위에서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이랬죠. 못 돌파죠. 자, 대한유화 보세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조선주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이거는 차트가 안 나오니까 뭐 현대미포조선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중에서 미포조선 말고는 이평선 위에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때는 어떤 형태의 흐름이었는가 하면 거래가 터지면서 딱 올려놓고 이 월봉의 이평선 위에서 놀아요. 이렇게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노는 형태의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위로 올라간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K이노베이션 이번에 좀 반등을 했는데 그나마 살짝 올려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믿죠. 거래량 안 터지는 거. 왜? 사실 이평선 위로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진짜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도주는. 그 제가 거래량을 되게 중요시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LG생활건강 보세요. 얘가 올라가서 버틸 때는 괜찮은데요.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뭐 호텔시장 말할 것도 없고.
포스코. 자, 이노텍만 위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셀트론 자주 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15만원도 보인다고. 예. 자, LG,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버티다가 밑으로 무너졌어요.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위아. 자, 그러면 게임주로 한번 가볼까요? NFT 게임주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스 무너졌어요. 컴투스 무너졌어요. M게임 무너졌어요. 조이시티 버티고 있는데 추세가 안 좋죠. NHN 골프존 얘만 살아있어요. 크래프튼, N소프트, 네오이스홀딩스, 네오이스, 위메이드, 펄어비스 살아있는 종목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다 떨어져가는 형태죠. 지금. 제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게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떨어진 종목도 있고요. 아까 네이버 카카오처럼 밑으로 타면서 하락에 대한 클라이막스를 나오는 이게 계속 추세로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 시장을 움직였던 성장주 쪽이었죠. 네이버나 카카오는. 근데 이 성장주 중에서 혁신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CES하고 관련한 직접적인 종목들은 안 무너져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형태의 하락으로 이렇게 오늘 형태 개발학시키면서 하락 형태 딱 꺾여버린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는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식도 없고 인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을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갭 하락하면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하락이 이제 크게 나오는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7일 날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해요. 근데 1월 27일이 언젠가 하면 목요일이에요. 근데 오늘이 지금 14일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근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 27일 상장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을 때 얘가 시가총액이 100조면 100조가 따상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수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시가총액 아까 보니까 네이버가 한 40조 정도 되는데 네이버의 2배가 되는데 그럼 시가총액 100조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얘가 움직여버리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27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전에 지수는 내리면서 끝내야 돼요. 바닥을 찍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밖에 디데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회원 얘기 들으면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위에서 놀아서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이렇게 견뎠다가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했던 그 형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2.51% 떨어지면서. 근데 오늘 이제 종가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종가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새벽에 얘가 시장이 떨어져서 얘가 음봉이 돼버렸잖아요. 양봉이 되면 되게 좋긴 한데 그러면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음봉이 됐잖아요. 음봉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보기 드물게 주봉상으로 시가하고 저가하고 종가하고가 다 이평선 밑에서 시작해서 종가도 이평선 밑에 끝나는 음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이 안 되면 괜찮은데 음봉이 되면 그러니까 음봉이 되면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다 이평선 밑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보세요. 얘도 시가는 이평선 위에 있었죠. 얘도 시가는 이평선 위에 있었잖아요. 얘도 시가는 이평선 위에 있었죠. 얘도 시가는 이평선에 있었죠. 얘도 종가는 이평선에 있었죠. 그러니까 시가, 저가, 종가, 고가가 제가 만든 이평선이에요. 잘 맞아요. 내일 뭐 교육 때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만약에 나스닥이 또 한 번 떨어지면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음봉인 경우 중에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이평선 밑에서 결정하는 유일한 캔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해외 증시,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테슬라가 좀 안 좋은 형태의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또 땡기면 상관이 없는데 어제 6% 빠졌거든요. 근데 얘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 다 빠져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수급도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보였지만 수급도 이런 상황에서요. 어, 이게 물론 이게 적게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야 되니까. 그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0조니까 100조니까 얘가 따상을 들어가 버리면 시장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인버스를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13일 날 주식 비중 20%대로 줄이고요. 20%대로 줄이고 좀 많으신 분은 30%대 초반, 적으신 분은 20%대. 그리고 인버스 2X를 매수를 했어요. 예. 이게 13일 날 쏜 거거든요. 어제 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녹화 방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어제 녹화 방송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어제 왜 제가 시장이 안 좋게 보는지. 그리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2600선까지 조정 예상하고 갔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600선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원들한테 주식 비중 20%대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수 인버스 2X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해외 증시를 보면서 제가 2700선으로 그냥 조정한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 2800선 초반까지 내려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거죠. 어. 자, 빨간 계좌 영님이 얘기하셨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제가 시황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거죠. 근데 연준의 정책이 변화가 되면 가장 위험한 거는 이머징 국가죠.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약한 종목은 계속 약하고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하지 않나요? 지금 장엔. 그러면 빨간 계좌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오른 것도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약한 증시라는 얘기죠. 왜 약할까요?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니까 그게 선진국보다 이머징이 훨씬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그 CES 할 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작년 3분기 실적은 사실은 경기가 딱 꼬꾸라지는 초입이라서 실적보다는 경기가 더 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면 올해 4분기 실적은 사실 영향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되게 호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날 또 같은 일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가 CES에 참여하면서 삼성전자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조만간에 M&A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도 좋고 M&A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삼성전자가 떨어지진 않는데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혹은 기관들은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머징의 하나인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고 M&A가 좋게 나오더라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시장을 팔기 때문에. 근데 다른 종목보다는 세잖아요. 그럼 이 역시도 뭡니까? 한국의 이머징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번에 CES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구현할 때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 금액 보셨어요? 조만간에 TSMC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해서 투자한 거 보세요, 지금.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공급망 병목 현상부터 제가 CES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ES에서 구현하는 저런 세상이 온다면, 만약 저 세상이 온다면, 저는 향후 한 1년 뒤에 삼성전자는 정말 무시 못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거의 거의 뭐 엄청난 투자를 둘이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그 TSMC가 52조를 투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투자가 밀려버리면 안 되는 텐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투자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CES 올해 세스를 보면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세상이 변한다고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의 흐름에서 보면 혁신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이머징 국가 페드 연준의 정책 스탠스 변화가 이머징 국가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죠. 기관의 에너지 솔루션에 공모 자금 다 이동해갖고 뭐 움직일 수도 없죠. 개인이나 스마트머니 장세대 얘네들이 시장 떨어질 때 봤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개인들은 작년에 3,000선 이상에서 69%가 다 편입돼 있죠. 그래서 저는 어, 어, 이게 제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27일 전까지 어떤 형태든 간에 시장 결정을 봐야 돼요. 그때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7일 날 시가총액 100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상장을 해서 따상을 가면 지수는 엄청나게 잡아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2배가 되는 시가총액이 상한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수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가 상장하기 전에 지수를 내려놓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요. 제가 아까 정말 오전에 정말 중요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CES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업종 얘기하고 그 저기 이런 이게 CES 관련주가 아마 주도주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CES 관련주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견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녹화를 했어요. 녹화하고 오전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올려놓을 겁니다. 오전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강의는 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되죠. 저는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조금 더 반등하다가 한 번 더 반등하다 떨어질지 바로 떨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는.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센 종목들이 견뎌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안 좋을 때는 저렇게 센 종목들도 못 견디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 견딜지 안 견딜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견뎌요. 뭐 DB하이텍 같은 반도체도 견디고요. 주성엔지니어링도 견디고 1등주였던. 그 다음에 LG노텍도 1등주였는데 견디고 있고요. 뭐 AB바이오 제가 지난번에 내열관 질환 그쪽 견디고 있고. 그러니까 PCB도 견뎌요. 코리아스케트, 심텍, 이스페타시 이런 것도 견뎌요. 그러니까 오늘 저런 종목들이 견디는 걸 봐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입해도 USB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태의 흐름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다음 주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43포인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꺾여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럴 수 있을까? 다음 주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시장이 박스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고요.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떨어져갖고 음봉이 되면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다 이평선 밑에서 시작하는 유일한 음봉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시가가 올라갔든 종가가 올라갔든 한 번 올라가요. 아니면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다 떨어져 있어도 양봉이었거나. 근데 아직은 얘가 양봉인데 오늘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져서 음봉이면 시가, 저가, 고가, 종가가 다 이평선 밑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유일한 음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일을 설명하면서 2월 달에 지수가 2600선까지 조정 예상한다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갈 것 같고 어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갖고 주식 비중을 20% 이하 확 줄이고요. 어제 인버스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인버스 2X. 그래갖고 거의 포트폴리오 다 비워놨어요. 거의 대부분을 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고, 저희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예상이 맞다면 1월 달에 저점을 찍으면 어딜지 찍을지 모르겠지만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좀 안정적으로 7월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월달 저점이 어디일지만 체크하면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전에 저점을 찍을 것 같다고. 얘가 상장되면 이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움직이고 이러면 시장이 떨어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는 오전에 다 시황 올려놨으니까 시황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가입은 내일 오전 12시까지 하시면 되니까 오전에 시황 보고 가입하세요. 아니면 지금 가입하고 시황을 보시든지. 예. 유튜브 보시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지만 사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종목 보는 거 얘기했죠. 내일 교육할 때 이렇게 다 할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사실 오늘 해외 증시 나스닥 특히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종가 오늘 만약에 잘못되면요. 다음 주에 변동성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오늘 종가가 나스닥이 그냥 양봉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양봉이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이게 오늘 음봉이 꺾이고 거래가 여기서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죠. 근데 어제 종목들이 테슬라하고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이런 것도 벌써 무너졌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흘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잡고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우리 삼성전자 안 무너지듯이 마이크론이 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제는 제가 2600 정도 봤거든요. 사실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서 다 정리하자 이렇게 봤거든요. 2600. 근데 사실은 2600 안 보여요.
오늘은 많이 떨어져 봐야 2700선 중후반. 그리고 좀 적게 떨어지면 2800선에서 잡힐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시장을 보면 센 종목들이 잘 안 무너져요. 잘 버텨요,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잘 버텨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안 바뀌네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CS에서 답을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CS가 저한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